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행정정보 시스템이 연동이 됐기 때문에 이제 중앙정부 17개 광역시도 230개 시군구 더 나가서 약 5,000개 읍면동 사무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 가서든 간에 다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을 다 뗄 수가 있죠. 옛날에는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 갔잖아요. 이게 바로 행정전산화, 행정정보화의 덕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대단히 발전이 잘 한 거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50년사를 보다가 상징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캡처를 올렸는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로 발전하는 건축 행정 정보화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세움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도입기는 전부 다 뭐였죠? 수작업이에요, 수작업. 수작업. 수작업이었어요, 수작업. 자, 그러다가 이제 1세대는요, 수기도 하면서 전자로 병행한 겁니다. 자, 2세대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우리가 건축 행정한 거죠. 3세대는 뭐냐면 지능형이에요, 지능형. 지능형 건축 행정한다는 거죠. 지능형 건축. 그러니까 이 지능형 건축 행정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능 정보 사회에서 이제 더 활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2010년 이후니까 바로 우리가 지식정보 사회 이후부터는 점점점 지능으로 한 거죠. 지능이란 말은 영어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토노머스 스마트란 말이고요. 지능이란 말은 스마트란 뜻이 있고 하나는요. 그 자율적인 그런 말, 자율적이란 말은 오토노머스라는 오토노머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IoT를 구축하는 거냐? 결국 오토노머스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율화시키기 위해서, 자율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건축에 계시면 잘 아시지만 이 세움터라고 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시면 1세대, 2세대, 3세대. 그러니까 지식정보 사회 이전, 지식정보 사회, 지식정보 사회, 지능정보 사회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표에서는 지식정보 사회 이후를 쭉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행정정보화가 꾸준하게 90년대,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시작해가지고 쭉 발전해 왔다. 이제 그거를 지금 전 정보화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정보화의 첫 번째 단계 전산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보화라는 개념인데 정보는 통신망입니다. 통신망. 정보화란 말은 통신망을 전달한다. CT라는 거예요. CT. 정보화는 통신 기술에 이루어진다. 통신 기술,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통신망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다. 정보화는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달해서 업무에 활용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거의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거의 완성이 됐다. 다시 말하면 인프라가 다 완성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6년에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 의해서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을 쭉 구축해 왔던 것들이 결국 2010년까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거의 20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완벽하게 연결됐다. 그런 얘기죠. 자, 중요한 건 말씀 올리면 일부 반복이 되지만 2000년대, 19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이제 조직 내 랜이 돼요. 랜. 근거리 정보통신망.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근거리 정보통신망이 아니라 랜이라고 해요. 랜. 랜이란 말은 우리나라 법률용어로 보면요. 군해통신망입니다. 군해통신망. 여러분 군해통신망이란 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보게 되면 군해의 정의가 있어요. 군해의 정의는 한 사람이 소유한 대지에 있는 건물에 속합니다. 한 사람이 소유한 거,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유한 대지에 있는 건물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군부대 같은 데는 좀 떨어져 있지만 되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90년대 중반에 바로 랜이 등장했다. 랜. 두 번째, 인터넷이요. 1994년에 공중통신망이 조성됐어요. 인터넷이. 여기가 이제 ADSL로죠. ADSL. ADSL이 아니라 이때는 2B 플러스 D라는 거, 2B 플러스 D. 그러니까 전화선을 이용해서 64K는 전화로 쓰고 64K는 데이터 통신 썼던 것이 혁신인데 그 모뎀을 써가지고 등장한 게 이제 인터넷이죠. 그 다음에 이제 2B 플러스 D입니다. 이때는요. 그 다음에 95년은 케이블 TV망이에요. 케이블 TV. 옛날에는 TV는 전부 다 무선으로만 했잖아요. 근데 유선 방송국이 전개 70개가 딱 오픈되면서 지금이야 다 많이 통폐합됐지만 처음에는 70개 방송 사업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96년에는
5개 이동통신 사업자가 CDMA 서비스 시작한 거죠. CDMA. 99년에는 ADSL 모뎀, 이게 2메가로 높아, 2메가 속도로 뻥충 뛴 거죠. 자, 2007년에는 3G, 3세대 이동통신, 영상통화가 된 거죠. 영상통화. 이동 멀티미디어 서비스 된 거죠. 자, 2010년에 LTE가 등장한 거죠. 4세대 이동통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유선과 무선이 100Mbps 시대가 됩니다. 100Mbps.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자, 2019년에는 5세대 이동통신이죠. 1Gbps, 1Gbps. 이렇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기 시작했다. 이제 지금 여기 한 장에 거의 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통신이 얼마나 빨리 변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거를 또 다른 표로 한번 나타내고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선로 설비는 유선이냐 무선이냐. 선이 있으면 유선, 선이 없으면 무선이죠. 그래서 일반 또 무선을 따르면 이동통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통신 신호는 크게 보면 6가지가 있는데, 통신망에 다룬 신호는 4가지입니다. 음성 신호, 전화, 문헌 신호, 또는 부호 신호, 정보, 데이터 통신이죠. 영상 신호, 정지 화상, 동영상, 영상이라는 이건 방송. 그다음에 이 부호, 이건 사물 통신이죠. 그다음에 전화망, 이동 전화망, 유선 데이터망, 유선 방송망, 무선망. 그다음에 인터넷에는 인터넷 전화망, 인터넷 사물 인터넷망, 데이터 통신망, 그다음에 방송망. 신호망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지능망, NICD, 그다음에 BICD, BCN, BCN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문자가 있고 대문자가 있는데요. 소문자는 뭐냐면 이동통신까지 포함한 거, 방송까지. 근데 이 대문자가 된 건 사물통신까지 포함한 거, 사물통신 포함하면 대문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한다. 울트라. 요런 말은 안 쓰고요. 지금 뭘로 쓰냐? 요걸로 씁니다. ACIN. 요거를 한글로 번역하면 초연결 지능정보통신망. 단어가 길죠? 하이퍼 커넥티드 인텔리전트 인포메이션 앤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이를 번역하면 초연결 지능정보통신망입니다. 초연결 지능정보통신망.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초연결 지능통신망이 됐는데, 각각의 망을 4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동 전화망과 유선 전화망. 예를 보시면 여기 이동 유선 전화망이 PSTN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동 전화망이 PLMN이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현재 거의 하나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유선 전화를 안 써버리기 때문에. 유선 전화를 쓰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전화기를 안 쓰잖아요. 자, 보시면 90년도까지는 우리가 PSTN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전화가 옛날에는 이제 딸딸이처럼 이렇게 돌려서 했는데, 자료를 보게 되면 60년인가 61년 2년인가요? 그 용산전화국에서 최초로 자동식 교환기를 달아가지고 서비스한 게 1960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PSMN, PSTN이라는 건데, 그때 자료를 찾아보니까 용산전화국하고 전국에 7개 전화국을 연결해가지고 망을 만들었더라고요. 전화국이 7개면 그 망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PSTN이다. PSTN. Public Service 텔레폰 네트워크인 거죠.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공중 서비스. 근데 무슨 서비스? 전화망. 공중 전화망. 그래서 공중이란 말은 공공으로 번역하는 공공 번역, 공공. 그러니까 정부기관이 만들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모두 쓸 수 있는 그런 유선 전화망을 만든 게 PSTN입니다. 그다음 1984년에 PLMN, 이동통신망이 등장했습니다. 이때 이동통신망은 사실은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그 항구내 있잖아요. 항구내에서 썼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항만통신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항만통신.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항만통신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생겼는데, 그게 PLM, 이동통신망입니다. 그 다음에 85년에는 넘버7 신호방식이라고 해서 전화망하고 데이터 통신망을 통합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85년에는 NICDN, 그 다음에 95년은 BICDN, 95년에 케이블 TV 방송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B가 된 거죠. B, 블로드밴드가 된 거죠. 96년에는 CDMA, PCS 2세대, 2007년에는 3세대 통신, 3D WCDMA. 그 다음에 이제 검정 색깔은 유선망이고요.
색깔이 또 다른 색깔은 이거는 무선망입니다. 무선 이동통신망. 그래서 2010년에 4G, 그다음 2015년에는 어드밴스드 4G. 그래서 우리 LT 밴드 LT라 돼. LT는 속도가 75메가고요. 밴드 LT는 최대 300메가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규격상으로 차이 나죠. 4배 차이 나죠. 그다음에 이제 유선통신망은 BCN에서 UPCN, 지금은 자, NCIN. 이걸 다른 말로 뭐라죠? 말하는데 하이퍼 커넥티드 인텔리전트 네트워크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법률용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초연결 지능정보 통신망은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서비스 등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어 지능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하이퍼 커넥티드 인텔리전트 인포메이션 앤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고, 지금은 이 초연결 지능정보통신망이 백본이 돼가지고 모든 서비스들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유선 전화망과 이동통신망의 발전이었고요. 두 번째는 패킷망과 인터넷인데, 패킷망은 우리나라는 1984년에 유선 전화망이 생겼어요. 유선 패킷망이 생겼습니다. 이때는 모뎀으로 최대 속도가 9.6kb밖에 안 돼요. 최대 속도가. 제가 1984년에 저희 집에 모뎀을 달았는데 그때는 600메가, 600bps, 1200bps. 그러니까 그때는 데이터 통신하게 되면 진짜 컴퓨터에서 키보드 치면 한참 있다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제 94년에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95년에 드디어 이제 NT라는 게 2B 플러스 D입니다. 그래서 64K 2B 플러스 D가 지어졌고, 그다음에 99년에는 ADS가 등장하면서 2메가로 빨라졌고, 2004년에 VDS가 되면서 50메가. 이때 이제 일부는 광통신망이고 일부는 구리통신망을 쓴 거죠. 구리선 플러스 광선. 그래서 50메가 올렸고요. 그리고 2005년부터는 가능하면 강통신망으로 다 깐 거죠. 이게 100메가까지 올라간 거죠. FTTH란 말은 우리 집에까지 광선 및 케이블을 깔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2015년에는 1기가비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18년부터는 우리가 10기가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선 통신망으로 하면 10기가비트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금 혹시 재택근무하시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사무실에 하지만 사무실은 통신 속도가 뭐 10기가까지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일반 집에서도 무선 통신망을 통하더라도 AP 액세스 포인트를 통하더라도 50메가bps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저도 집에서 강의할 때는 무선으로 하는데 끊기지 않아요. 왜? 그만큼 고속을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통신망 자체가 초연결 지능정보 통신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패킷 통신망이란 말은 잊어버리시고요. 인터넷망이 1994년에 등장해가지고 95년부터 꾸준히 속도가 높아져서 유선으로는 지금 현재 10기가bps를 전송하고 있다. 그 다음에 TV 방송망인데, 이 TV 방송망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방송하고 통신을 같이 안 쳤거든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방송과 통신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그것도 시간적 흐름입니다. 누가 나쁘다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56년에 잘 찾아보니까 56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TV 방송이 시작됐더라고요. 56년에 TV 방송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칼라 TV가 80년도에 아까 잠깐 말씀 올렸지만 그 어떤 분이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요. 제 기억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된 거죠. 하나는 TV 방송을 오픈했고요. 하나는 교복자유랍니다. 교복자유라. 굳이 한다 하면 그때 당시에 또 국제전화나 DID, DOD가 바로 생겼죠. 그러니까 사실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1년 동안, 그게 1980년 9월 1일 날 취임하셨거든요. 그리고 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했던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칼라 TV 방송을 개시한다. 또 하나는 중고등학생들 교복을 자율화시킨다. 세 번째는 시내 전화를 즉통으로 만든다. 즉시. 그러니까 집에서 DDD 들어봤죠? DDD. 그때 나온 노래가 DDD라는 노래도 있거든요. 그런 게 바로 시작된 건데, 어찌됐든 81년도에 칼라 TV 방송이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95년에 유선방송, 케이블 TV가 시작된 거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 디지털 멀티미디어 블로드캐스팅.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 나오기 전이죠. 스마트폰 2010년에 나왔으니까 10년 나오기 전에 그 우리가 전화기 가지고 TV 방송을 시청하는 게 바로 DMB입니다. DMB. 들어보셨죠? DMB. 아마 지금 한 40대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다음 2008년도에 이제 드디어 IPTV 시대가 됐다. 이때는 이제 인터넷망이 전화망이나 이동통신망이나 방송망이나 이런 망을 다 통합해 버린 겁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2012년에 디지털 TV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 HTV, 요즘은 이제 UHD라고 하죠. UHD. 또 이제 또 새로운 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그 화소가 높아지게 되면요, 데이터량이 많아져요. 데이터량이 많아지면 결국은 통신망이 무선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선으로 하는 게 더 품질이 좋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무선 통신이 보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무선 중계, 이걸 마이크로웨이브 릴레이 시스템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한글로는 무선 중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위성 통신입니다. 위성 통신. 예, 위성 통신. 하나는 우리가 이동 전화, 퍼블릭 랜드 모바일 네트워크라는 거죠. 여기 보면, 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중계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궁화 위성이 지금 꾸준히 쏘아 올라가 있죠. 그래서 3호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통신 아까 나왔죠. 다시 한번 정리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통신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빨리 발전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약 10년 동안에 10년 주기로서 계속 발전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3년이나 이렇게 더 쭉 빨라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빨리빨리 하는 그런 정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것들은 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개념에서 보시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지금 통신 사업자들의 망이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의 통신이 어떻게 되냐?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2004년 7월 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혹시 이제 통신직 공무원님들이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2004년 7월 달이, 그 전에는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통신망이 3대 망입니다. 전국 단일 전화망이 있고요. 지방행정망, 지방행정망이란 전산망이에요. PSTN이에요. 그 다음에 정부 고속망이란 말은 백본망을 말하죠. 근데 놀랍게도 이 세 개를 통합시킨 게 바로 2004년 7월 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국에 세 개의 링을 던 거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상부링 하나 만들고, 여기 충청도를 중심으로 해서 호남링 하나 만들고, 그다음 충청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남링, 경남링 만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2기가 bps 링을 만든 겁니다. 2기가 백본을 만든 거죠. 2기가는요, 요건 여기다가 전송자만 바꾸게 되면 속도가 높아져요. 왜? 광케이블은 똑같은 거니까요. 광케이블은 똑같은데, 물론 속도가 이제 10기가 이상이 돼버리면 광케이블을 바꿔야 돼요. 뭘로 바꾸냐? 일반적인 케이블 아니라 특수 광선 케이블로 바꿔야 됩니다.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관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건 큰 문제 안 되죠. 어찌됐든 2004년 7월 달에 우리나라 행정기관에 있는 통신망 3개를 통합시켜 가지고 전국을 3개의 링으로 깔았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발전 전략으로 보게 되면 2005년에는 230개 시군구의 통신망을 다 연결시켰고, 더 나아가서 2006년에는 5,200개의 읍면동 사무소를 다 통합시켰다라는 거죠. 제가 이즘에 이제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뭐 그때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어떤 분의 이제 그 인감을 받으러 갔는데 그분이 좀 병이 있어가지고 구례의 어떤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자연치유기법으로 치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와가지고 구례 그 면사무소 가가지고 그걸 떼가지고 왔던 적이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바로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전국망을 통합하니까 3대 정보통신망을 통합하다 보니까 전국이 광통신 연결되다 보니까 전국 어디선 간에 민원서를 뗄 수 있는 것이 계기가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통신망이 깔리니까 서비스 같은 훨씬 더 활용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정부 부처 간 청사 간의 행정 전용 전산망이 97년에 만든 이걸 다 통합시켜 가지고 초고속 공간망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이용률이 높아졌다. 그런 얘기고요.
더 나가서 이제 발전 단계를 보게 되면 이런 단계다. 그래서 결국 정부 1.0에서 2.0, 3.0, 요 1.0, 2.0, 3.0 했을 때는 주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3.0이란 게 바로 국민 개개인의 중심이 되고 확장된 민주성이고 공개하고 참여형이고 맞춤형이 된다. 그런 말을 썼고요. 서비스로 오게 되면 주로 유선 쪽에서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확산되다가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확산되는 그런 단계로 발전됐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정보화를 이루는 기본적 근간이었다. 앞부분에서는 일반적인 통신사업자가 한 말이고 후반부에서는 바로 우리 행정관 했던 바로 통신망의 발전에 따라서 활용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지난 10년 동안에 지식정보사의 핵심을 이뤘던 바로 정보화의 그런 흐름이었다. 그죠? 지금이 11시 51분인데요. 식사하시고 아마 1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결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이런 강의는 여러분 다른 데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바쁜 일 있으면 안 되지만 바쁜 일 없으시면 차분하게 한번 들으시면 여러분 업무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옆불로 우리 ICT, IoT 통신망 활용해서 관계 공무원님들한테 좀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도 정말 흥분이 되고요. 여러분도 이걸 잘 활용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한 50년 동안에 우리나라 전쟁은 어떻게 됐고 통신망이 어떻게 발전해가지고 현재 이루고 있구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기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행복한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